오랜만이다, 친구야.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씁쓸함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은 이미 꺼졌는데 마음은 꺼지질 않습니다. 분명 반가운 친구였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저 친구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왜 이렇게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지?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람에게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또 기대하게 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마음을 여는 게 두려워지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마음입니다. 살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에,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알기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진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깊이 경험했기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 말이 계속 맴돌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코까지 골며 잘 텐데 나만 이불 속에서 그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잠들기 전 그 말이 떠올라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짧게 끝났을 때, 약속을 미뤘을 때, 답장이 한참 뒤에 왔을 때,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머리로는 별일 아니야, 바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슴 한쪽이 묵직합니다. 괜히 전화를 걸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혼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섬처럼 고립된 느낌. 오히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합니다.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사람을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덜 다치고 싶을 뿐입니다.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채로 온기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욕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다시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술 한잔하고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받은 상처가 흉터처럼 오래 남습니다.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덜 다칩니다. 관계의 원리를 알면 덜 흔들립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인간 본성을 현미경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힘든지 그 구조를 냉철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면 더 이상 사람에게 속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친 마음,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 그것은 나를 지키려는 아주 건강한 본능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그 매듭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잡고 있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의를 상대도 중요하게 여길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배려하는 만큼 상대도 배려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세계, 자신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한 문제, 상대방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가벼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돌며 정성껏 고른 선물, 상대방에게는 그저 고마운 물건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큰 용기를 내서 한 사과,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냉정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자신의 상처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거울이 아닙니다. 내가 비춘 만큼 똑같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빛을 가진 등불입니다. 때로는 밝게 빛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꺼질 듯 희미합니다. 그 빛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어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합니다. 남의 인정에 매달릴수록 삶의 주인을 잃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고, 내 고생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노력을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증명하려 하고, 더 많이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정을 구할수록 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맡기는 순간 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기쁘고 무시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좋아지고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태도에 따라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하고 인정받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완전히 혼자 삽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과 의존은 다릅니다. 건강한 인정은 주어지면 고맙게 받고 주어지지 않아도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의존은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중심 잡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내 삶의 닻을 내가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처의 씨앗입니다. 싹을 틔우면 결국 실망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고맙네 하고 감사할 일이고 잘해주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설명이 길수록 관계가 꼬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방패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덜 상처받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면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람이 원래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라. 그러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상처받고 어떤 기대 때문에 지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우리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5가지 본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대라는 무게. 기대는 관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마음 알겠지. 30년 지기 친구니까 내 편 들어주겠지. 내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도와주겠지. 하지만 기대의 저울은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준 무게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묻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옛날 서운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은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왜 내 이야기는 진지하게 안 들어주지?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말하지? 결국 나만 참고 나만 맞추고 있는 것 같네. 이것은 기대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혈육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가족도 결국 남입니다. 나와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신의 이기심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친구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드냐?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오히려 상처만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겨우 이 정도였나? 하지만 그 친구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친구도 당장 자기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서 당신의 슬픔을 받아낼 마음의 공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항상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빚이다. 상대방은 그 빚을 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사랑을 갚아라, 배려를 갚아라, 관심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초에 빚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장부에 적어놓은 기대였을 뿐입니다. 기대를 0으로 만들면 관계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0을 기대했는데 1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100을 기대하면 90을 받아도 서운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 마음의 짐을 벗는 일입니다. 이 인정 욕구라는 갈증.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설명합니다. 구구절절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내 속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끊임없이 해명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늪에 빠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긴 설명을 다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언제 끝나나 생각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당신은 눈치가 빠르기에 그걸 금방 알아챕니다.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타인의 드라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밤새도록 할 수 있어도 남의 이야기는 10분 듣기도 힘든 게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노예가 된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떳떳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맛있는 거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자식 뒷바라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 커버린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이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또 사실입니다. 부모가 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걸 평생 빚 갚듯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제 살 길이 바쁘니까요. 인정 욕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좋지만 돌아서면 또 불안해집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인정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말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만하면 잘 버텼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인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차오르는 것입니다. 산말이라는 칼날.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지만 동시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도끼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말로 가슴의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을 뱉은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하고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산다는 점입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 김 여사는 예전보다 좀 늙었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였지만 당신이라는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아픕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늙었나? 나를 무시하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최고의 지혜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잡힐 꼬투리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설명해봤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 현명한 처신입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번 꿀꺽 삼키는 것. 억울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고 넘기는 것.
그 침묵의 무게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말은 한 번 엎질러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겁쟁이의 도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가까움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편하고 더 막대해도 되고 더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딪히고 더 쉽게 베이고 더 깊게 굼습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얼굴 보는 배우자,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인데 왜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거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우니까 예의 좀 안 차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체온을 나누려 몸을 밀착하자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가 납니다. 아야! 하고 화들짝 놀라 떨어집니다. 떨어지니 다시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깨닫습니다.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간격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간섭과 집착이라는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소외감과 외로움에 춥습니다. 그 중간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가 맞습니다. 가까움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경고장입니다. 감정 노출이라는 위험. 우리는 솔직한 게 좋다 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100% 솔직함은 때로 독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면 시원할까요? 순간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표정, 그 독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서운할 때 그 서운함을 바로 토로하면 상대가 알아줄까요? 대부분은 노인네가 또 삐졌네.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감정을 다 보여주지 마라. 그것은 약점이 된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하루만 묵혀보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고 터뜨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됩니다. 젊을 때는 싸우고 나서 화해할 에너지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보기 힘듭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이 감정을 쏟아내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참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제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내 손에 쥐는 방법입니다. 첫째, 덜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짐하세요. 오늘 아무도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다 누군가 웃어주면 그건 덤으로 얻은 행운입니다. 기대의 기준선을 바닥으로 낮추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집니다. 둘째, 덜 설명하십시오. 오해받아도 변명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나만 알면 됩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보입니다. 셋째, 덜 상처받으십시오.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던진 돌멩이를 굳이 주워서 내 가슴을 찌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툭 털어버리세요. 둔감한 것이 축복입니다. 조금 둔하게 사십시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그토록 권했는가? 사랑이었는가? 인정이었는가? 아니면 위로였는가? 그 답을 찾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를 확인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지? 나 잘 살았지? 하지만 그 도장은 남이 찍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찍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무서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처량하고 혼자 있는 게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로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 듣는 시간.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혼자라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독은 혼자라 충만한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신이 주신 휴식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끈은 놓지 마십시오. 기대는 버리되 예의는 지키십시오. 간섭은 줄이되 관심은 끄지 마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입니다. 가족이 내 말 안 들어도 그래, 내 인생이다 하고 존중해주고, 친구가 연락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믿어주고, 이웃과는 웃으며 인사하되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것. 서로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가지 끝에서만 살짝 잎을 맞대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숲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알았기에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사람에게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친구로 살지 마시고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사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사람은 당신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사람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쉼터, 지혜의 숲이었습니다.